핵심만 속 심해수학. 오늘은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 먼저 정의해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나면 총 8개의 교각이 생기죠. 가장 먼저 L과 N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을 보면은요. 위치 관계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 A는 왼쪽 위에 존재하고요. 각 B는 왼쪽 아래. 각 D는 오른쪽 위, 각 C는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직선 M과 N이 만나 생기는 4개의 각에서도요. 왼쪽 위에 해당하는 것은 각 E고요. 왼쪽 아래는 각 F, 오른쪽 위는 각 H, 오른쪽 아래는 각 G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각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왼쪽 위에 위치하는 각은 각 A와 각 E예요. 이와 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동의각은 각 A와 각 E가 있고요. 각 B와 각 F, 그리고 각 D와 각 H, 또 각 C와 각 G 이렇게 4쌍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직선 L과 M 사이에 있는 4개의 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이 4개의 각에서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각 B와 H죠. 이와 같이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억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억각은 중요한 게요. 반드시 두 직선 사이에 있는 각에서만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각 B와 각 H가 억각이고 반대쪽에 있는 각 C와 각 E도 억각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억각은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하면서 엇갈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가끔 찾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 억각을 조금 쉽게 찾는 꿀팁이 있는데 알파벳 Z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G라 하지 않고 선생님 Z라 할 거예요. 자, 알파벳 Z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Z가 여러분 철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이 철사 끝을 잡고 쭉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찌그러질 거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쭉 압축해버리면 또 찌그러진 Z가 나오잖아요. 어떤 모양이 될지 몰라요. 아무튼 Z처럼 그림을 그리면은 Z에서 꺾인 부분에 있는 각 B와 각 H가 억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억각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알파벳 Z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Z 그리고 나면은 반대쪽에 있는 C와 E도 자동적으로 억각이 되겠죠? 이렇게 억각 두 쌍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각을 볼게요. 각 B와 각 D가 마주보고 있고 각 F와 각 H도 마주보고 있죠. 이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막곡지 각이라고 부릅니다. 각 B와 각 D가 있고 각 F와 H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각 A와 각 C도 각 E와 각 G도 막곡지 각이 되겠죠. 따라서 막곡지 각은 총 4쌍이 나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동의각 억각 개념 복습해 볼게요. 각 B와 각 H는 억각이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었죠. 근데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죠? 절대 문제 보고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동의각인지 억각인지 판단하려고 하면은 우선 두 직선이 만나 생기는 4개의 교각 세트를 이렇게 찾잖아요. 여기서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도. 각 B는 직선 L과 M이 만나서 생기는 4개 각이고요. 각 H는 M과 N이 만나서 생기는 4개 각이죠. 자, 그러면은 직선 L과 N 사이에 있는 각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억각 찾으려면 선생님이 뭐 그리라고 했죠? 그렇지, 알파벳 Z 그리라고 했죠? Z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요. 조금 찌그러졌지만 우리는 어디가 뾰족한지 볼 수 있죠? 엇갈린 각은 각 B와 각 H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은 옳은 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각 C와 각 E도 역시나 억각이 되겠죠? 두 번째도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는 각 B와 각 F가 동의각인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역시나 B와 F를 보면은 이거 보면은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요. F도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동의각이 맞습니다.
각 C와 각 H는 억각이래요. 각 C와 각 E가 억각이죠. 각 C와 각 E가 억각이었고 각 C와 H는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각 A와 각 C는 크기가 같대요. 자, 각 A와 각 C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막국지각이죠. 막국지각은 항상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옳은 말이 되고요. 각 I와 각 A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I는 직선 L과 N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고요. 각 A는 직선 L과 M이 만나 생기는 각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직선 L이기 때문에 M과 N을 관통하는 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A를 포함하게 알파벳 Z를 그리면은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억각이 맞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나면은 우리가 동의각과 억각을 찾을 수 있겠죠? 각 A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선 M과 N이 만나서 생기는 4개의 교각 중에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동의각 B를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직선 LM 사이에 존재하는 4개의 각 중에서 엇갈린 위치에 있는 억각을 찾을 수 있겠죠. 억각이 헷갈리면 선생님이 알파벳 Z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Z 이용하면은 꺾인 부분에 억각 C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각 억각을 찾았는데요.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이 동의각의 크기가 항상 같고요. 억각의 크기도 항상 같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호로 표현하면은요.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고요.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리예요.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많이 풀 거고요. 여러분은 직선이 평행 이렇게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동의가 억각 같다.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선이 되기 위한 조건도 나오는데요. 어떤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문제에서는 다음 두 직선이 평행선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직선이 평행선이 되려면 동의각 크기 같고 억각 크기 같아야 되니까 같아지도록 우리가 나머지 변수 x 값을 구해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선 LMN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직선이 평행하대요. 선생님이 뭐 떠오라고 했어요? 동의각 크기 같고 억각 크기 같겠죠?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직선 L과 M이 평행하니까 동의각도 크기 같고 억각도 크기 같겠죠? 자, 우리 억각으로 가볼게요. 억각은 선생님이 알파벳 Z 이용하면 좋다고 했죠? 따라서 55도 왼쪽이 억각으로 각 X랑 크기가 같을 거고요. X랑 55도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평각 180도가 되겠죠? 따라서 X와 55를 더하면 18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180 빼기 55가 돼서 125가 됩니다. 정답은 각 X의 크기는 125도입니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선 3개가 나왔어요. 직선 LMN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동의각, 억각을 얘기할 때는 직선 2개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2개씩 떼어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 직선 L과 M을 보면은요. 두 직선 평행하니까 억각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 X가 잘린 부분에서 위쪽의 오른쪽 부분에 145도의 억각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 X의 위쪽에 잘린 부분은 평각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80도에서 145도를 뺀 35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X를 구하려면 그 밑에 쪽 부분도 구해야 되죠? 이 밑에 쪽 부분은 역시나 직선 M과 N이 평행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알파벳 Z를 반대로 또 그려주면은 123도가 이렇게 억각으로 평각을 표현할 수 있고요. 역시나 평각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X의 아래쪽 부분은 180에서 123을 뺀 57도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35도와 57도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92가 되겠죠? 정답은 각 X의 크기가 92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두 직선이 나오는데 꺾인 점이 존재하죠.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중간고사 필수 유형. 자, 우리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꺾인 점이 나오면 무조건 그 꺾인 점을 지나는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직선 L과 M과 모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각 X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직선 L과 보조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을 이용하면은 각 X의 위쪽 부분이 억각으로 45도가 되고요. 이번에는 보조선과 직선 M이 평행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역시나 억각으로 각 X의 아래쪽 부분이 52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45와 52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각 X의 크기는 97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테이프를 접었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동의가 억각 파트에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자,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죠? 우리는 이 대변을 그냥 두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본능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의가 억각 크기 같다 떠올라야 되죠? 그런데 동의각과 억각을 얘기하려면은 두 직선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종이 테이프를 접은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AD와 선분 BC가 평행해요. 그런데 그걸 관통하는 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억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각 DEG와 각 EGF가 억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DEG가 40도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보면은요. 자, 접었어요. 접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접힌 부분과 접혀서 사라진 부분이 원래 똑같았을 거잖아요. 겹쳐졌을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각 GEF도 4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 DEF는 토탈 80도가 되겠죠? 내가 구해야 될 건 X예요. 다시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두 직선을 관통하는 직선이 EF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Z를 그려보면은 각 DEF와 각 EFB는 억각이 되겠죠? 따라서 각 X는 80도가 됩니다. 동의가 억각 관련된 문제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본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복습해보고 오늘 같이 풀었던 문제 유형도 반드시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